우리가 삶의 여정을 걷는 동안 가장 중요한 순간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도 결혼을 떠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은 두 개개인이 지난 시간 동안 구축한 경험과 가치를 나누며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결합된 삶의 시작으로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분류는 이미 결합된 상태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일로 그 어떤 이유로도 무시할 수 없는 심한 상처를 남기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결혼 생활이 훼손될 수 있으며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결혼과 불륜이 어우러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유나와 설경구 부부 같은 경우 결혼 후 14년이 지나도 여전히 불륜에 대한 루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루머가 번지면서 개인적인 정보가 공개되기도 했으며 이에 송유나는 직접 해당 루머를 부인하며 자신의 도덕적인 가치와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결혼은 의미 있는 시작이며 불륜은 상처와 도덕적 고려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송유나와 설경구 부부의 예시를 통해 도덕적 원칙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예의를 갖추며 대화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 우리는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인 고려와 선택이 필요하며 결혼이나 가족 형성과 같은 중요한 순간에도 도덕적인 원칙을 지켜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 묻거나 이야기할 때는 대상의 불편을 고려하며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송유나 배우의 억울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당시 그녀는 이미지가 단아하고 지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최고의 신부감 1위에 올랐으며 며느리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이미지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불륜 관련 기사가 나오자 그녀는 어딜 감이라는 폭탄 발언과 함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녀의 억울한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삶은 결합된 순간과 도덕적인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송유나는 1973년에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으며 교장 출신 아버지와 교육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는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는 것조차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그녀에겐 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적 가치관에 따라 큰 오빠는 서울대를, 작은 오빠는 서강대를 졸업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송유나도 공부에 뛰어나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회장을 맡았으며 중학교 시절에는 1, 2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드라마에 빠져버린 그녀의 삶은 변화하게 됩니다. 그녀는 동네 아줌마들과 드라마 얘기를 나누며 이를 통해 누군가에게 드라마의 매력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가정에서는 드라마 배우의 꿈을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지만 20살에 이르러 그녀는 부모님께 자신이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그녀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아 얼굴이 창백해지며 몇 번이나 의아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정말로 배우로서의 꿈을 향한 열망으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묻지 않고 단 한 번의 슈퍼탤런트 선발대회에 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정말로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최종 선발에서 2위를 차지하며 KBS 공채 배우로 선정되었을 때 그녀의 부모님은 막내딸의 선택이 정말 옳은 길인지에 대한 불확실함과 자랑스러운 마음이 공존하는 격전의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낯선 무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경험은 대견함과 동시에 부모로서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부모님도 큰아들의 서울대 수석 입학보다도 딸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수많은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로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에게 능력과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그녀가 당대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인 설경구와 결혼 발표를 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결혼 소식은 연예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두 배우의 결혼 발표로 인해 예상치 못한 루머와 비난, 비판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동안의 축복과 행복한 기대보다는 논란과 비난이 더 큰 반응을 불러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결혼 소식에도 불구하고 설경구의 전 결혼 관련 소식은 사람들의 비난과 토론을 불러왔습니다. 이유는 당시 설경구가 연극 배우로 활동하던 시절에 이미 이혼한 전처와 결혼한 뒤에도 이상한 형태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 불륜 관련 소문이 퍼진 것 때문입니다. 설경구는 연극 배우 시절 첫눈에 반한 전처와 결혼하였으며 1996년에는 딸을 두었지만 2002년부터 전처와의 이별을 시작으로 별거를 결심하고 2006년에 합의 이혼하면서 딸의 양육권 또한 전처에게 넘겼습니다. 이와 더불어 설경구와 전처의 관계가 불륜으로 의심받는 이유는 사실 그들의 관계가 열애설로부터 이미 주목받았던 시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영화 광복절 특사의 촬영 전후로도 불륜 관련 소문이 퍼지기는 했으나 그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고 루머는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설경구와 전처의 관계가 다시 불륜 관련 소문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영화 사랑을 놓치다에서 다시 함께 출연하게 된 후였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논란은 더 커져갔고 특히 설경구의 전처의 언니라 주장하는 한 네티즌이 올린 글 때문에 논란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설경구의 이혼은 4년 전에 있었던 일로 설경구가 전처 측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다가 결국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주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티즌의 주장에 따르면 설경구가 갑자기 전처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부인과 딸을 버리는 바람에 이후 전처와 딸은 해외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는 설경구가 이혼을 막으려 했으나 전처가 힘들어한다는 거짓말을 하며 언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글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고 설경구와 송윤아에 대한 비난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글이 삭제된 이후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기존의 의문스러운 서술과 달리 글의 진실이 애매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이 실제로 친언니임을 증명할 방법도 없었고 당시 여동생이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설경구와 여전히 친분있는 안내상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글의 진실성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장이나 글에는 제대로 된 근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글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점이 많아 루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윤아는 자신이 겪은 큰 사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하며 루머가 자신의 인생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아들에 대해서는 엄마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 앞으로도 건강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과거에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찼던 마음도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라앉아 내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던 아니면 모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먼 미래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의를 갖고 대하며 내 삶을 긍정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지 여부보다는 내가 내 선택과 행동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소개된 배우 송윤아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퍼져나가는 소문과 구설수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근거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뒤에는 복잡한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필요한 소문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꼭 필요한 정보만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자의식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남의 삶을 파괴하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뽑으라면 많은 이들이 결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혼은 두 성인 남녀가 평생을 함께하며 가족을 이루는 소중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불륜은 그와는 반대로 이미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로 한 사람의 삶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유나와 설경구 부부는 결혼한 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륜이라는 루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티즌 중 한 명이 송유나의 개인 SNS에 불륜 여부를 묻는 글을 남겼습니다. 송유나는 직접 대답하면서 살면서 착하게만 바르게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도덕적으로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겠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삭제해달라는 댓글을 남겨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송유나는 단아하고 지적인 이미지에서 불륜 여부로 평판이 훼손되었습니다. 한때 최고의 신부감 1위로 뽑힌 그녀의 이미지는 갑자기 사라지고 어떤 기사가 나오든 불륜 여자로 물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많은 억울함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송유나의 억울한 인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유나는 1973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중고등학교 교장 출신으로 교육자이며 어머니도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송유나는 이러한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엄한 교육 방식은 여름에도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송유나에게는 2명의 오빠가 있었는데 교육자 집안에서 큰 오빠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작은 오빠는 서강대를 나왔습니다. 송유나 역시 초등학교 시절 전교회장을 맡으며 중학교 시절에는 1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송유나는 오빠들과는 다르게 드라마에 매료되었습니다. 교육자 집안에서는 드라마를 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주변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 드라마 얘기를 즐겨 나누었습니다. 이후 드라마에 빠진 그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배우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는 나이에 용기를 내어 부모님에게 TV에 나오는 연기자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교육자 집안 부모님은 놀람과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여러 차례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유나는 배우로의 꿈을 향해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부모님과는 상의 없이 한마디로 슈퍼탤런트 선발대회에 응시하기로 결심했고 최종 선발에서 2위를 차지하여 KBS 공채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부모님은 사랑하는 막내딸이 이런 길을 택한 것에 대해 혼란스러운 감정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딸이 낯선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이며 상을 받게 된 것은 대견하면서도 부모로서는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송유나는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하던 입장에서도 큰아들이 서울대에 수석 입학한 것보다도 송유나가 TV에 나오는 것이 더 기쁘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송유나는 이후에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로 자리매김하면서 최고의 신부감 1위와 며느리 삼고 싶은 배우 1위에 선정되는 등 그 인기는 높았습니다. 송유나가 2009년에 당대 최고의 배우인 설경구와 결혼 발표를 한 순간 연예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최고의 두 배우의 결혼 소식으로 많은 이들이 축복과 행복한 꽃길을 기대했겠지만 현실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전개되었습니다. 결혼 발표 이후 온갖 루머와 손가락질이 쏟아지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설경구가 연극 배우 시절에 이미 전처와 3년 전에 이혼한 상태였지만 그와 송유나의 관계가 이상하게도 불륜 쪽으로 흘러간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설경구는 연극 배우 시절에 전처에게 첫눈에 반해 결혼하였고 이후 1996년에 결혼하여 딸을 가졌으나 2002년부터 별거를 시작하고 2006년에는 합의 이혼하며 딸의 양육권도 전처에게 넘겼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설경구는 홀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으로 의심받는 이유는 두 사람이 그 전부터 열애설로 언급되었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2002년 영화 광복절 특사를 전후로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 루머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루머가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때 설경구가 전처와 진짜로 별거에 들어가면서 잊혀졌던 루머가 다시 이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영화 사랑을 놓치다에서 다시 두 사람이 주연을 맡게 되자 루머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 논란이 절정에 달한 건 어느 정도 하는 2002년 영화 사랑을 놓치다의 주연 발표 이후입니다.
이때 한 네티즌이 인터넷 사이트에 설경구의 전처 언니라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4년 전이라고 알려진 결과도 설경구의 일방적인 가출이었으며 또한 이혼하기 전 2년 동안 설경구는 계속해서 전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결국 딸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부인에게 주어버리고 일방적으로 부인 측을 원고로 만들어 이혼에 이르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네티즌의 주장에 따르면 설경구가 갑자기 전처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부인과 딸을 버리는 바람에 이후 전처와 딸은 쫓겨나듯 해외로 나가야 했으며 설경구가 이혼을 막으려 하면서 연예계에 있는 자신을 전처가 힘들어한다며 거짓말을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결국 이 글은 잠시 동안 퍼져나가면서 이를 본 네티즌들이 크게 분노하여 설경구와 송윤아를 더욱 비난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글이 억울하다는 주장이 커져 이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글이 삭제된 이후에는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의문스럽게 란 서술은 어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글의 작성자가 실제로 친언니인지에 대한 인증도 전혀 없었으며 설경구와 여전히 친한 상태라고 주장했던데도 여동생이 쫓겨난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설경구의 딸과 아빠가 친한 상황인데도 아기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하다는 주장 등으로 글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루머를 증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로지 친언니 주장 한글 하나뿐이었는데 이로 인해 설경구와 송윤아는 결혼한 2009년부터 지금까지도 불륜 루머로 인해 엄청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 글 자체가 누가 올렸는지를 알 수 없는 익명 글이며 내용이 뒤죽박죽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글에 나와 있는 논란에 대한 증거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익명글 하나를 근거로 불륜설이나 가출설이 사실인 것처럼 믿는 것은 어려우며 사실상 팩트가 맞지 않는 익명글 하나를 기반으로 한 소문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윤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큰 사건을 겪으며 폭탄을 맞고 살았다. 아니라는 루머가 나를 덮치면서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을 산 여자가 돼버렸고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돼버렸더라. 이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산 여자였더라면 난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제 제발 그만들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만큼은 엄마가 절대 그런 엄마가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간 참 많은 일을 겪었는데 한때는 마음속 화가 불덩이처럼 타올라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정말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찾아가서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해명하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런 마음들 때문에 결국 내 몸과 마음이 병들더라.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인정되었고 이렇게 살다 보면 뭘 훗날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시는 날이 있겠지. 또 계속 모르셔도 어쩔 수 없겠구나 싶더라.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너무 애쓰지 말자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강조하며 물론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순 없으나 적어도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건 20년 전부터 알았던 지인들이 모두 자신 곁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윤아의 이야기를 통해 나쁜 속담인 잔이 뗀 굴뚝에 연기 나랴 제대해 얘기하면서 실제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이 속담을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 속담은 어떤 소문이나 구설수에도 다 이유나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며 이런 지라시가 도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 끊임없이 오가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잔이 뗀 굴뚝에도 연기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담이나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퍼뜨리면 안 된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연기가 올라오는 것만으로 그 집의 상황을 판단하고 이웃에게 전하면 안 되며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 피해자는 삶과 영혼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굴뚝에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